마냥 한중이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이런 구도로 가지는 않을 거다. 한국과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중국도 좀 인식을 달리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그 소위 비호감도 이게 뭐 미국 같은 데도 90%고요. 우리도 뭐 92%, 87% 이래요. 전반적으로 70% 이상이 이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그 사실은 이제 대척점에 있는 미국 그리고 미국의 맹방들 사실 한국도 미국적 가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소위 그게 꼭 뭐 유일한 보편 가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걸로 성장을 해왔고 중국은 그거와 다른 형태로 가는 거죠. 당초에 미국이 일부 중국의 부상을 용인한 면이 있잖아요. 네. WTO에 가입하게 하고 사실 중국은 WTO의 최대 수혜자였었어요. 그러면 미국이 생각할 때는 중국이 이런 시장 경제 구조, 국제 분업 구조에 들어오면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그걸 중국적 방식으로 성장한 거다. 미국은 미국적 방식으로 가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흐름을 가지고 가겠다. 이게 이제 이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시진핑 체제 재작년에 열린 20차 당대표 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식 사회주의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사회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화를 하는데 중국식 방법이 유효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만의 어떤 그 모델 이걸 강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 가치나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차이나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중국이 이 세진 국력을 외교적으로 강압적으로 펼치는 형태들이 여러 번 나타났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랑 외교.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인식하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 이런 이제 외교 행태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중국과 같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들을 많이 하게 됐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드 문제. 물론 이제 이 사드 문제가 우리는 북핵 위협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위협이라는 게 뭐 90년부터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데 그게 왜 2016년에 와서야 문제가 된 거냐. 이거는 당연히 미국을 배후에 업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사드 배치 문제인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중국은 안 했다고 하지만 한알령을 내리고 한국계 뭐 금지가 되고 이런 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사드 문제하고 이런 보복의 문제는 또 별개인데 왜 자꾸 그런 걸 쓰느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중국과는 이게 앞으로 계속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민간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기업인들은 이게 우리가 투자한 것도 있고 실제로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무역 대상국이고 이랬으니까 잘 이끌어져 가기를 바라지만 국민들의 감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돼 버린.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중국 사람들도 한국을 바라보면서 왜 한국은 중국이 뭐만 한다 그러면 저렇게 바득바득 우리 일에 동의를 안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 국민 감정의 문제는 사실은 이게 뭐 정부 간에 타협을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왜 중국하고 이렇게 나빠지는가 보면 그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80 몇 퍼센트, 90%가 나오지만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도 50% 이상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중국 음식 맛있다. 중국 문화 좋다도 4, 5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혼재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민간이든 정부든 이런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사실 국제 전략 관계를 한국이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한국이 나서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대로 국제 환경 차원에서 가는 거고 양자 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양자 차원에서 예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결이 된다. 계속 무슨 얘기만 하면 니네 한미동맹 때문에 그래. 계속 얘기만 하면 계속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중국과 미국도 그러잖아요. 바이든 시진핑 만나면 갈등이 있다 우리 둘이. 양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거는 방지하자. 그래서 고위급 소통을 하자.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해보면 저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생각할 거야. 쟤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억측을 하게 돼요. 억측을 하게 되면 그 억측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나오게 되고 그 정책이 나오면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 중국도 한 자세를 조금 낮추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해서 일단 테이블에 앉아야 뭘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감정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된다. 지금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그 한류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죠. 문화는 자기네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문화도 옛날에 준 건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막 이러니까 이제 질시도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빼앗기, 뭐 한복도 우리 거다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작은 문제들이 한국인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국이 잘 헤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리랑도 중국 소수민족 문화다. 조선족이 중화민족 중에 하나다. 뭐 돌잡이, 씨름 뭐 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 빼앗기잖아요. 우리가 마라탕, 탕후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게 많지만 그걸 한국 거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화교를 소수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상호 그 인정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 여러 민족이 한족이 있다가 이제 복속시키고 이래서 생긴 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지만 적어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한국과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중국도 좀 인식을 달리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결정적인 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드로 촉발이 된 거예요. 사드로 촉발이 됐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이 고도화된 거죠.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인데 잘 안 해주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겠죠. 북한이 우리 말 듣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한반도의 불안 요소잖아요. 불안 요소인데 사실 우리가 한중 소개를 92년에 했을 때 최대의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경제 교류나 이런 건 다 했는데 한중 소개가 32년째 접어들었는데 한반도에 평화가 왔느냐? 그 중국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조금 더 좀 더 역할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촉발이 되면서 감정이 악화된 거예요. 감정이 악화됐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2016년에 나온 건데 지금 8년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를 놓고 둘이서 앉아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억측을 하게 되고 쟤네는 우리 말 안 듣는 애들이야. 쟤네는 이런 거야.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좀 기형적 구조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서도 경제는 필요하니까 또 교류는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어떤 양자 관계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좋아질 수는 없어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취사 선택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갔으면 좋았는데 지난 30년, 32년의 한중 관계는 경제 교류, 사회 뭐 인문 교류가 이 숨어져 있던 이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숨겨놨었고 그게 사드를 계기로 터지니까 이제 한중 관계가 새로운 위기를 맞은 거다. 그러니까 위기를 맞았으면 위기를 이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노력이 양자 모두 좀 부족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희망을 좀 가져야 되지 않냐. 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우리가 주최국인데 그런 거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뭔가 이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관찰자들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좀 아직 약하다.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새롭게 이 중국도 우리한테 한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정부도 지난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랬고 그래서 북한과 미국을 연결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북한도 소통을 하고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 5년 지난 결과가 결국은 이제 북한이 한국의 선의를 완전히 저버린 거죠. 개성 사무소도 폭파하고 작년 말에는 남북한이 이제 그 교전국이다. 그리고 이 남한은 미국의 꼭두각시다. 그래서 과거의 한결의 통일론 우리는 8천만 한결이다 이런 얘기들을 북한이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싹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뭐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든가 이 소위 뭐 이 남북 간의 교류를 주도하던 이런 단체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통일을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남한을 점령하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북한을 앞에 두고 한국 정부는 자연스럽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이걸 바라보면서 그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가 1번인데 왜 자꾸 거기에 앞장서 가지고 우리를 견제하느냐 이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패러다임하고 지금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가 한중 관계 뭐 적어도 사드 이전에는 얼마나 활발한 관계를 가졌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 여행도 많이 가고 그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사라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재정비를 해서 서로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새로운 균형점과 기준점을 찾으면 옛날 같이 그렇게 막 폭발적인 그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범주를 새로 설정한 가운데 교류는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살아나야 되죠. 서로.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을 계속 압박하면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협력 구조는 더 강화돼요. 그건 중국한테도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을 어떻게든지 더 이상 미국에 경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한중이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이런 구도로 가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어떤 모멘텀에서 그런 게 이루어질 거냐. 이런 부분에 이제 양국이 잘 머리를 맞대고 이걸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흐름상 양국 정부가 양자 관계를 조금 회복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